안녕하세요, 스티그입니다. 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 물론 한 유튜브가 한 말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자,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가 한 2년 정도 됩니다. 올해가 이제 2년 재계약할 시점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5% 증액이 아니라 이제 그 집주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든가 아니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법 전세값 용수철 반등 갱신권 쓴 세입자들 한숨, JTBC 뉴스고요. 임대차법이 시행된 2년 전에 갱신권을 썼던 세입자들이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 사는 집을 다시 계약하거나 새 전셋집을 찾아야 하는데 어느 쪽이든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크게 올려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하에서 내 자산에 대해서 시세대로 받는다는데 뭐 자선사업과도 아니고 뭐 5%만 또 올리겠습니까? 한번 5% 올렸는데.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석 달 뒤면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납니다. 집주인이 나가달라 해서 주변 전셋집을 알아봤지만 값이 너무 올라 계약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말이면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됩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전세값이 크게 뛰었다는 겁니다. 전세는 절대 가수요가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 이상 항상 전세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전세를 산 경험이 있지만 대책을 마련한 뒤에 전세를 살았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전세를 살면 자칫 뒤처질 수 있고 결국은 본인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서울의 경우 새로 전셋집을 구하려면 갱신권을 쓴 집보다 평균 1억 5천만 원을 더 줘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이제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손보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전세금을 적게 올리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세입자가 보호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주인한테 어떤 세금을 깎아줄까요? 재산세인가요? 종부세인가요? 양도세인가요?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또 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또 다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여파, 서울 신규 전세 보증금 갱신보다 1억 5천만 원 더 높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현황. 그래서 21년 6월 1일부터 신고 시행부터 22년 3월 말까지 그 전세 계약 한 18만 3,103건을 분석했더니 전체 재계약 물건이 37,824건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게 약 72.6%, 27,468건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5%만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뒤에는 72%라는 이런 물량들이 나올 때는 거의 뭐 1억 5천, 2억 이상의 전세금 상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재계약했던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분들이 결국은 손해죠. 그래서 신규는 이제 6억 7,321만 원인데 비해서 갱신을 쓴 거는 5%밖에 못 올렸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지면 약 5억 1,861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약갱신권을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계약갱신을 썼던 사람이 당장에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달콤했지만 그 이후에는 엄청난 부메랑으로 다가와서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고 결국은 그 재산 형성에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용현동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힐스테이트 하객입니다. 하객. 여기 보면 이제 29평하고 34평이 있는데 29평의 전세가 최근에 2월에 4억 5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34평은 이제 5억 5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가입니다. 여기는 전세가. 그러니까 29평은 4억 5천, 그리고 34평은 5억 5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시세가 되겠습니다. 용현동의 시세, 뭐 29평과 34평의 시세. 자, 이때 그 SK 뷰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평을 한번 보면요. 아까 제가 힐스테이트가 전세가 4억 5천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요새 보면 그 전세가 4억 4천, 요게 이제 시세인데 그래프를 보면 그 계약갱신 청구권 요 법이 통과될 때를 보면 한번 썼던 사람들이죠. 보면 요때쯤 보면 3억 정도입니다. 3억 정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억 5천 21년으로 가져야 3억 한 5천 정도 봅니다. 그러면 이때 계약갱신권을 썼던 사람이 3억 5천원에 재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22년 올해 돌아올 때는 이제 4억 5천, 1억 정도로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만약에 집을 샀더라면, 그러니까 이때 뭐 3억 5천 정도 할 때 집이 약 4억 3천이었는데 지금은 25평이 약 5억 5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2년 전에 SK뷰 25평을 샀더라면 불과 한 1억 남짓 차이밖에 내 돈 들이지 않고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무려 한 2억 정도를 더 주셔야지만 25평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35평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35평은 힐스테이트 하기를 봤을 때 5억 5천이 적정 전세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이제 5억 5천입니다. 그러면 이제 3년 전에 3억 5천이 여기도 전세가였습니다. 전세가. 근데 지금이 이제 올려주려면 5억 5천을 줘야 되는 거죠. 2억 정도로 올려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매매가가 7억이 된다는 거죠. 7억. 그러니까 5억 할 때 그 한 3억 5천 정도면 한 1억 5천 남짓해서 매매가로 35평을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7억이기 때문에 약 2억 5천에서 3억 정도를 더 주셔야지만 그 SK뷰 35평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세 살 때 그때 용감하게 전세를 한 번 더 계약갱신하는 것보다 그때 조금 무리하더라도 집을 구입했었더라면 아마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세라는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맡겼다가 뭐 2년 동안 살고 다시 그 보증금을 찾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그 전세 사는 동안에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집값이 올라가면 결국 그 손해는 온전히 전세 사는 사람의 몫입니다. 혹시 제 그 영상을 들으시고 전세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해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약을 좀 해보시고요. 청약이 여의치 않으시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 두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용현동이라면 SK 또는 입주를 앞둔 뭐 힐스테이트 프루지오나 뭐 주안 파크 자이더 플래티넘 뭐 이런데 입주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곳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은 조금 힘들더라도 월세를 살면서 뭐 이자 내고 차곡차곡 모아서
그 다음에 전세를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가면 어쨌든 내 집 마련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계속 전세만 살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은 제도의 모순과 뭐 사회를 탓하거나 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 전세 살지 마시고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전세를 살더라도 꼭 그 방향을 결정하셔서 청약이든 아니면 매매든 갭 투자든 하셔서 어쨌든 내 집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타깝지만 전월세 상환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셔서 지금 그보다 더 안 좋은 그 입지로 옮기시는 분들은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천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입지 좋은 곳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스티그의 바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